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백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2절 전기장과 전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재밌는 말이 이제 있죠. 전기장. 전기장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 플러스 전하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은 이 전하에서 힘이 이제 밖으로 나가겠죠. 왜 나가냐?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서로 잡아당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힘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 있죠. 자, 이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에요, 이게. 전기장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기자를 빼서 이걸 줄임말로 전장이라고 합니다. 전장.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전기장의 세기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장에다가 어떤 단위 정전화, 그럼 단위 정전화라고 하는 건 1쿨롱짜리를 놓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Q쿨롱이라고 하면은 이 둘 사이에는 얼마나 힘이 작용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원래 두 개의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그 다음에 Q1, Q2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 정전화 하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둘 사이에 힘을 잴 수가 없죠. 하나는 그냥 1이니까. 따라서 이게 만약에 전기장의 세기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4파이 입실론 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아까가 원래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줄다리기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를 나무에다 묶고서 혼자 당기는 힘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전기장의 세기다 라고 얘기하고 단위는 볼트 퍼 메타가 됩니다. 이것도 볼트 퍼 메타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그럼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느냐? 이 전하가 클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세기는 세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전기장의 세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네, 쿨롱의 법칙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만약에 진공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의 세기는?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는 9 곱하기 10의 구승 그리고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힘이 그것이 이제 P식 2-5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3페이지 맨 밑에 전기력 선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전기력 선. 초등학교 때 우리가 자석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유리판을 얹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쇳가루를 뿌리고 톡톡톡톡 두들기게 되면은 마치 이러한 형상의 선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죠.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같은 자기력선은 절대 서로 교차하지 않죠. 서로 절대 만나지 않고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합친다고 하면은 한 덩어리로 갔겠죠. 서로 어떤 힘이 있어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고 이 힘이 미치는 공간 이걸 우리가 자기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장 혹은 자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전하가 아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작용하는 이 한 가닥은 무슨 뭐냐? 전기력 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기력 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림으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53페이지 밑에. 단독 정전화, 단독 부전화, 그 다음에 정부전화, 두 개의 정전할 때 서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서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그림으로 전기력선의 성질이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54페이지 보게 되면은 전기력선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말로 할게요. 책이 있으니까. 1번.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1번. 플러스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로 간다.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랑 서로 전기력선은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기력선끼리는 절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교차하지 않죠. 세 번째. 다음에 두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일치하게 된다. 접선은 방향과 일치하게 되는 거고. 다음에 네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자, 여기다 밑줄 치시죠. 등전이면과 직교. 직교라고 하는 말은요, 직각으로 교차한다,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 정전화가 플러스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전기력선이 밖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산에 놀러 가게 되면은 산 밑에 수건을 팝니다. 손수건을 팔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손수건에 이제 산 지도가 이렇게 있죠. 이걸 무슨 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등고선. 등고선의 뜻이 뭘까? 등고. 높이가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선이죠. 그러면 이쪽이 가파르구나, 이쪽이 완만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전기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력선에서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전이면은 전이가 같은 것끼리 연결한 겁니다. 여기와 여기가 전이가 같으면 이렇게. 전이가 같은 것끼리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전기력선과 제가 얘기한 등전이면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서로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겁니다. 직각,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5번에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전기력선이 많다는 거는, 자, 전기력선이 이렇게 밀도가 높다는 거는 여기는 몇 가닥 없는데 이쪽은 많다라고 하는 건 이쪽이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다? 더 세다. 가닥수가 많다는 거는 더 세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6번.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며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수직으로 출입하며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 이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도체 내부에 전기장의 세기는 빵이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벼락이 치게 되면 차 안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전기장의 세기가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가 빵. 전기력선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3번 그림 보게 되니까 이제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 A 그림과 B 그림이 있습니다. A 그림은 전기력이 엄청 많아요, 전기력선이. 자, 이렇게. 두 개의 종이가 A4 용지가 딱 있는데, 자, 여기는 엄청나게 많고, 여기는 이제 몇 가닥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센 거냐? 당연히 왼쪽이 더 센 거죠. 이걸 우리가 강전기장이라고 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걸 우리가 약전기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장,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전기장, 전장, 전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전장의 세기가 세다, 전기의 세기가 세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는 2로 표현하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면적에서 단위 면적당 이 전기력 선이 몇 가닥 가게 됐냐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겠네요. n 가닥, 그쵸? 그럼 만약에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가닥수가 많게 되면 전기장의 세기가 더 쓴 거고, 그 다음에 면적이 똑같은 가닥수라고 하면 면적이 작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n 몇 가닥이냐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결국 s 면적을 어떻게 한 겁니까? 곱하게 되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54페이지 밑에 식 2-7도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거. 가닥수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는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딱 정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가우스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가우스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가우스가 위대한 수학자죠. 이름은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9살 때 이미 수학에 한 획을 그었죠. 9살. 19살이 아니라 9살. 어떤 획을 그었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다녔었는데 가우스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보고 자습을 시키려고, 야, 니들 1부터 100까지 더해봐, 이렇게 딱 문제를 냈어요. 애들이 연락에 이제 더하기 시작한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근데 가우스가 딱 5분 만에 딱 손을 듭니다. 선생님 5050인데요. 야, 너 어떻게 알았냐? 이게 계산 방법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지금 이 기록에도 남아있게 되는 거죠. 가우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7 더하기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1이랑 제일 끝에 있는 거 1이랑 100 더하면 101이 될 거고 2랑 99 더하게 되면 이것도 101이 될 거고 3이랑 98 더하면 10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1이 총 50번 나오게 되니까 이거 5총 50 아닙니까? 자, 이 얘기를 얘가 가우스가 9살 때 하게 되는 거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천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학 공식, 수학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가우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몇 가닥이 나오겠습니까? 1쿨롱에서는 몇 가닥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1쿨롱에서 몇 가닥이 나오느냐? 근데 이제 전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전기하는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가우스가 이제 딱 대답하기를 이 가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무엇에 따라서 틀리게 되냐면은 그 물질 주변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 전하를 이루는 둘러싸는 물질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가닥수라고 하는 거는 1쿨롱 몇 쿨롱인지 모르겠지만 전하를 둘러싸는 물질 유전율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여러분들의 특성도 있지만 특성도 있지만 여러분을 둘러싸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 거죠. 공기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느냐 아니면은 저기 우주로 가요. 진공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또 틀리죠. 저기 산 위에 올라가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름에 있다가 여러분들 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루는 물질은 주변을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그 주변을 구성하는 물질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전율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또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한 거죠. 만약에 어떤 물질이 진공 상태다라고 하면 딱 이거 그냥 입실론 S가 1이니까 진공의 유전율 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바로 가우스 정리라고 합니다. 가우스 정리. 그래서 식 2-8이 그 얘기입니다. 전기력선의 총수는 입실론 분의 Q개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우스 정리.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걸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은 가우스 정리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몇 가닥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닥수가 많으면 뭐라고 해서 결국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가우스가 알려고 하는 거는 주변을 이루는 물질을 통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우스 정리는 결국 전기장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칙입니다. 이게. 다음, 그 밑에 보시죠. 전속과 전속 밀도.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전기력선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만약에 1쿨롱이라고 하면요. 1쿨롱이라고 하면은 입실론이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면 보죠. 진공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이 되게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의 전기력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한 가닥, 두 가닥 그 가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그걸 비교 우위를 결정하기 위한 거지. 이게 뭐 몇 가닥이 중요하냐, 뭐 100만 가닥이냐, 1000만 가닥이냐 이 가닥수가 우리에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냥 귀찮으니까 1쿨롱에 전화해서 한 가닥 나온다고 하자.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전기력선의 덩어리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전속이라고 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1쿨롱에서 그냥 1쿨롱을 한 가닥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전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필도 뭐예요? 12개가 들어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그냥 한 타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타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타스. 그러니까 우리가 전속이라고 합니다. 그건 전속이라고 하는데 전속을 B라고 하게 되고 전속을 D라고 하게 되고 이 전속이 얼마나 밀도가 높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속 밀도라고 합니다. 전속 밀도라고 해서 전속을 D로 나타내자. 전속 밀도를 D로 나타냅니다. D. 전속을. 그러면은 전속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전속이 많다는 거죠. 가닥수가 많다는 거죠. 가닥수가 많다는 건 결국 뭘까요? 이거 쿨롱 전하량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네, 크다는 거죠. 그래서 55페이지에 식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거는 뭐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고 이 56페이지에 있는 식 2-10 식 요거 이제 밑줄 하나 치죠. 밑줄 하나 치죠. 전속 밀도는 입실론 2라고 해서요. 유전율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한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고 여기다가 이거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3번에 전위와 전위차. 한 점에서 단위 전하가 가지는 전기적인 에너지, 뭐 전위 많이 나왔었죠. V, 볼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등전위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등전위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은 곳끼리 하나의 선을 연결한 걸 우리가 등전위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9문제, 별로 없네요. 1번부터 볼까요? 1번.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가번, 대전된 무한장 원통의 내부 전기장은 빵이다. 나번에 대전된 구의 내부 전기장은 빵이다. 다번에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화 및 전기장은 모두 빵이다. 모두 빵입니다. 맞아요. 라번에 도체 표면의 전기장 그 표면은 평행이다가 아니라 도체 표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직으로 나가죠. 수직으로. 그쵸? 라번. 2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가번에 전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맞는 거고요. 다음에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인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한다? 이거 잘못됐죠. 그렇죠? 나번 잘못됐죠. 같은 종류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죠. 3번. 유전물 입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우스 정리죠. 어떻게 된다고? 입실론분의 Q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 공일 때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가 그냥 공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공기중일 때라고 하면 공 들어가면 돼요. 왜요? 진공일 때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인데 진공이나 공기는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냥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유전율일 때, 이거는 진공 혹은 공기일 때입니다. 다음 4번. 등전이면은 전기력선과 어떤 관계가 있게 되는가? 아까 전기력선 나가게 되는데 전기력선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등전이면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직교하죠. 직각으로 교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직교한다. 답 4번. 5번.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나번에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도체 내부에 존재 안 한다고 했죠.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 안 한다. 다음 6번. 다음은 전기력선의 성질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가번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맞고요. 나번에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의 수직이다? 맞고요. 다번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맞죠? 밀도가 높다는 건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거죠. 라번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끌어당긴다? 아니죠.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밀어내죠.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끌어당기면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렇죠? 7번. 전기력선의 성질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가번에 음전하에서 출발하여 양전하에서 끝나는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아니죠.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로 가게 되는 거를 전기력선이라고 하죠. 자,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양에서 자기력선은 N에서 S 이렇게 되죠. 8번. 유전율의 단위는 무엇인가? 유전율의 단위 기억나세요? FM이다. 페러드 퍼 메타죠. 더 가번. 9번.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맞는 것은 다번. 볼트 퍼 메타. 전기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다번이죠. 볼트 퍼 메타. 여기까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 내용 본문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안에서 주어지는 내용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